신개념 웹 기획 전략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웹 기획과 제작을 실습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강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으시려면 오른쪽에 북마크가 있을 거예요. 이 북마크를 이용하셔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듣고 싶으신 내용 골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북마크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웹 기획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기획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웹 기획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웹 기획이란 무엇인가? 웹 기획이란 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 큰 비중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웹 기획? 웹 기획이 뭐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현재 웹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 구축 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이 먼저 웹 디자이너, 프로그램 이 정도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시게 될 건데요. 물론 웹 디자이너, 웹 프로그램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없어요. 물론 하나하나가 모두 다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웹 기획은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웹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구축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전반적인 설계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웹사이트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건물로 비유하자면 웹 기획이라 하는 것은 그 건물의 도면을 설계하고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 기획자는 고객 또는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사이트를 설계하고 그 웹사이트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웹사이트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계된 기획서를 참고해서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가 웹사이트를 구축,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설계된 사이트가 방향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완성된 사이트에 하자가 있나 없나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역할까지 굉장히 다양하고도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웹기획은 웹사이트 구축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관여하고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크게 분석, 설계, 구현, 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 분석 단계입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트가 어떤 성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 분석하고 만일 상업적 사이트라면 어떤 고객이 주 대상이 될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과 웹사이트의 최종 방향이 적절하게 부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 분석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얻어진 분석 결과는요. 웹사이트 구축 시에 가장 기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기획과 디자인 자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분석 단계를 얼마나 꼼꼼히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웹사이트 구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도 있고 또 사용자, 기획자 간의 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둘째, 설계 단계죠. 이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분석된 그 총체적인 기획 내용을 가지고 사이트 내부 요소의 뼈대를 천천히 설계해 나갑니다. 대략적인 구상이 완료되고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작업도 설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구현 단계입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기획된 내용과 스토리보드를 중심으로 웹사이트에 살을 입히는 작업인데요. 제작된 메인 서브 시안을 시작으로 해서 각 페이지마다의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현 단계에서는 웹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수 단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디자인과 개발이 완성된 웹사이트에 대해서 오류사항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링크가 안 된 곳은 없는지,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사항들을 체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완전히 끝이 나야 웹사이트 구축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웹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트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기획하실 때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기획자인 동시엔 제작자지만 절대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홈페이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결론적으로 잘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아, 사이트 웹 기획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비슷한 사이트, 그런 사이트 중에서 잘 만들어진 사이트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1단계, 도메인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도메인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각지의 여러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거나 또는 A와 B가 메일로 서로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의 컴퓨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터넷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숫자 또는 문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숫자로 표현된 주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열로 표현된 주소는 www.rgo.co.kr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는 주소들 있잖아요.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문자열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가 바로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시려면 도메인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도메인만 받아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후에 웹사이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거나 서버가 뭐 불안정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고 신뢰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메인? 뭐 저렴하고 좋은 거 뭐 이렇게 많이들 찾으시는데 저렴하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소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홈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한국 도메인 등록 대행자 안내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도메인을 등록하실 수 있는 대행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죠? 가비아부터 시작해서 후이즈까지 업체명부터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수수료까지 모두 다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도메인 등록 업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다들 아시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도메인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영문자 A부터 Z, 숫자 0부터 9 또는 하이픈 이 세 조합만으로만 도메인을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영문자, 대소문자는 구별 없고요. 그리고 이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하이픈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도메인 첫 마디나 주소 끝에는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 두 번째, 도메인 네임의 길이는 최소한 2자에서 최대 63자까지 가능한데요.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영문 도메인에 해당되고요.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실 거라면 최소 한자에서 최대 17자까지 가능합니다. 규칙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주소여야 돼요. 중복되는 주소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어느 주소로 가야 될까요? 복불복으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주소는 꼭 중복돼서는 안 되고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꼭 지켜야 하는 도메인 규칙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도메인을 보다 더 잘,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첫째, 사이트 또는 회사명과 매치를 시켜라. 예를 들어 우리 회사명이 RGO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메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생뚱맞게 뭐 www.samsung.co.kr 이렇게 도메인을 받았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되는 얘기가 맞죠. 알기 쉽고 또 회사명과 매치가 되는 도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너무 긴 도메인은 사용하지 말아라. 말이 필요 없죠. 너무 길면 보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 사이트 이름이나 회사명이 너무 길어서 도메인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회사의 약자를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RGO가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AZ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도메인 대행업체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영문 도메인, 한글 도메인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kr, co.kr, .com, .net까지 여기까지가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RGO라는 이름으로 도메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위에를 보세요. 도메인을 검색하고 그 중에 도메인을 선택하고 이 도메인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예요. 어느 도메인 대행 업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도메인 RGO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실제 RGO 사이트는 이거예요. rgo.co.kr 저희가 이미 도메인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검색 결과 등록 불가라고 뜨는 거예요.
자, 나머지